오케이. 자, 그래. 수고들 했어요. 자, 위클리 테스트 한번 또 찍습니다. 14회군요. 벌써 14회. 이제 오늘이 4월 달이니까 4월 말입니다. 자, 이제 공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진척이 됐습니까? 예. 뭐 아직까지 좀 많은 경지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많은 수험생들이 아직까지도 뭐가 뭔지 갈팡질팡할 거예요. 예, 그게 정상적인 케이스다라고 보여집니다. 초시생들이라면 더구나 더더욱 그렇겠죠. 거기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는 수험생 되셔야 합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거고요. 절대로 포기하는 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유기화학이든 어떤 과목이든 간에 과도학습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일반적으로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피트가 삼수가 기본이거든요. 삼수가 거의 기본화되어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 이후에 딱 한 가지 원인을 짚자 하면요. 과도학습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한 과목에 대해서 과도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치이게 되죠. 치이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과목만 학습하게 되고 나머지 과목은 못하니까 전체적인 균형감 무너져서 떨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게 공부를 하십니까? 그래서 선생들마다 전부 다 자기 양을 늘리는 데만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에요. 이 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단지 합격일 뿐인데 왜 그렇게 자기 과목만 잘 보게 만들어 주려고 양만 그렇게 무턱대고 늘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점에서 조금 우리 선생들의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가지치기 잘하시고 곁다리 잘 걸러내어서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무한 반복함으로써 절대 욕심부터 버리세요. 그러기 위한 과도학습의 가장 큰 병폐의 그 원인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잘못이 1순위입니다. 사실 수험생 여러분들이 남들이 자기보다 하나 더 하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공부를 갖다 자꾸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거, 힘든 거, 이상한 거 그쪽만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망각하게 되고 시험 문제는 항상 기본에서 90%가 뜨는 건데요. 이 점을 망각하니까 90% 맞히면 전국 수석이에요. 90%씩만 네 과목을 다 득점하면 전국 1등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전부 다 만점 혹은 하나 틀린다 이쪽에 관심사만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점이 좀 제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클리 테스트 14회 한번 또 계속 가볼게요. 자, 문제 가봅니다. 자, 요거는요 메이저 주생성물을 잡아라 라는 거죠. 자, NO2 요거는 메타딜렉터, 요거는 액티베이팅 오피딜렉터, 요것도 메타딜렉터 맞죠? 그러면 배양성은 누굴 따라가야 되니? 얘죠. 메타딜렉터 볼 것도 없지요. 메타딜렉터는 비활성화 치환기인데요. 그러면 얘의 배양성까지 고려할 필요성도 없어요. 근데 이건 우연히도 맞았죠. 얘한테 메타, 얘한테 파라니까 우연히도 맞았고 너무 좋은 위치가 되니까 기억은 맞죠. 두 번째는 자, 아세티트가 붙어있는 아미노하고요. NH2입니다. 누가 활성화 치환기 중 더 우선순위가 높은 겁니까? 요 놈이죠. 그러니까 요 놈이 랭킹 1등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의 배양성을 따라가 줍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파라, 얘한테 오르소인 위치 정확하게 맞죠. 그러니까 비록 얘도 액티베이팅이지만 더 활성화된 치환기를 따라가 주는 겁니다. 라는 게 3치환의 핵심 포인트 논점이었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다라고 보여지죠. 자, 세 번째 것은요. 자, 요거는 이제 둘 다 디액티베이팅입니다. 그리고 둘 다 메타딜렉터. 메타에 가서 붙었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맞겠지요. 네 번째 것은요. 요것은 액티베이팅 오피딜렉터인데 얘가 더 강력한 액티베이팅 치환기 맞죠. 그러면 얘의 배양성을 따라가니까 요 위치가 아니라 요 위치에 가서 붙는 것이 얻어져야 되므로 디귿도 맞고 리을은 틀렸네요 라고 하므로 정답은 3개입니다가 되겠죠. 3치원에 관한 논점이었고요. 이 정도 문제는 가볍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피트에서는 이와 같이 딱 보는 순간에 구조 골격이 보이질 않는 구조인데도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반응들이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됩니다. 이 반응은 딱 뭔가요? 자, HCl5 혹은 여기에 보면 황산 같은 거 있어요. 분명히 이런 것들 나오면 전부 다 산촉매입니다. 그냥 산촉매 조건이다. 뭐 아세트산, 뭐 토실알코올 이런 것들 주의해 주면요. 수소 이온의 소스를 가해 준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 이온이 반응할 만한 위치가 어떻게 있으며 구조 골격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합리적인 메커니즘으로 추론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반응할 수 있는 사이트는 산소의 비공유 전자가 수소이온 잡아먹을 수 있지요.
그러면 OH 플러스 되고선요. 국면구조 딱 그리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골격이 이렇게 벤젠고리가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요 탄소에 이렇게 OH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를 띱니다 라는 구조가 그려질 수 있겠죠. 그러면 아하, 카보케탄이 만들어졌구나. 카보케탄이 만들어졌으니까 요 위치에서는 벤젠고리가 카보케탄 쪽을 공격해 줄 수 있겠구나. 이 반응을 뭐라고 합니까? 분자 내부의 프리델 클랩스 알킬레이션이다 라고 부르는 반응이 일어나야 이와 같은 구조골격이 완성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육각형골이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돼서 메들기 어디 있냐? 여기 있죠. 그 다음에는 여기 가서 OH가 하나 붙었고 여기 가서 또 메들기가 하나 있는 이와 같은 프리델 클랩스 알킬레이션이 분자 내부에서 일어나 줬어요. 그 다음에는 자, 이 상태에서 또 산촉매 조건이란 말이에요. 자, 물론 이중결합 하나는 여기 있군요. 네, 이중결합을 빼먹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산촉매 조건이니까 수소이온은 무궁무진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수소이온 소스가 산소의 비공전자가 또 공격해 줄 수 있을 거예요. OH2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엔 물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또다시 카보케탄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카보케탄이 또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면요. 이렇게 돼서 카보케탄이 만들어집니다가 되겠죠. 자, 이제 뼈대 굴기가 비슷하게 완성되고 있군요. 자, 산촉매라 그랬죠. 수소이온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나갈 차례입니다. 어디서 나갈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수소를 나갈 수 있겠습니까? 따먹고 주고 이중결합 만들고 넘어가면요. 이중결합이 넘어가주면 이중결합 만들면서 전자가 밀려나간 겁니다. 카보케탄 쪽으로 밀려나갔으니까 논리적으로 하자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물은 이와 같이 왼쪽은 벤젠이고요. 오른쪽은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이렇게 컨주게이션 형태로 되어 있으며 일종의 나프탈렌 구조가 얻어집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이 문제가 구조골격이 눈에 딱 보이질 않아요. 구조골격이 눈에 처음에 딱 보는 순간에 바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기본적인 반응에 대한 룰로다가 임하게 되면은 찾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고요. 똑같은 구조에서 여기서도 똑같이 다 똑같은데 이 부분이 질소일 뿐이죠. 이 부분이 질소일 뿐이고 나머지 부분의 골격만이 다릅니다. 그리고 메커니즘은 이거와 똑같이 진행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은 A와 B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결과물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다가 얻어지게 되는 주생성물로 얻어지는 그런 놈이 얻어져 줍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보면요. 친전자성, 방해적 치환 반응은 이건 뭡니까? 분자 내부의 프리델 클랩스 알킬레이션이죠. 맞죠? 두 번째, 중간에 카보액이 생성되지 않는다고. 왜 뭔 소리예요? 카보액이 생성되면서 만들어졌잖아요. 반응의 진행 과정상 염기성 조건에서 반응을 수행하도 결과물이 얻을 수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소이온 소스가 있어야 물 분자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수소이온 소스가 있어야 분자 내부의 프리델 클랩스 알킬레이션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염기성 조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기억밖에 될 게 없다는 것이죠. 자, 문제 2번 문제. 피트생들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피트생들께서는 이번 문제는 꼭 다시 한번 메커니즘을 그려가면서 그래 논리적으로 이거 합리적이다. 그래 이런 반응 나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도록 하자라고선 머릿속을 한 번만 더 생각하는 수험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 3번 가볼게요. 자, 방향족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는 꼭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자, 이건 칠각골이 여기 오각골입니다. 어느 부분에 마이너스 생기고 어느 부분에 플러스 생겨야 되겠어요. 단위결합되고요. 여기가 플러스 생기고 여기가 마이너스 생겨야 되겠죠. 그래야만 오각골이 음이온 아로마틱, 칠각골이 양이온 아로마틱. 아직도 수험생들 중에 아로매티시티를 파악을 못하는 수험생이 가끔가다 계시죠. 예, 내용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쌍극점 밑의 방향은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단일 결합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디귿 지문이 틀린 거예요. 두 고리 간의 회전은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단일 결합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회전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해야 맞겠죠.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요 화물은 요 고리가 잡고 있음으로써 여기가 아로매티시티 평면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 맞습니까? 그러므로 아로매틱 컴파운드입니다가 되겠죠. 자, 요 화물은 삼중결합에는 피어비탈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있고 하나는 또 이렇게 있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제가 쓴 옆으로 누운 피어비탈은 아로매티시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피어비탈들이 이렇게 쪼르르륵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쫙.
이렇게 쭉 있는데 요 하얀색으로 쓰는 제가 이렇게 똑바로 세워 있는 피오비탈 요것만이 여기에 있는 파이 전자만이 아로매티시티에 참여해 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토탈 몇 개인가요? 14개죠. 4n 플러스 2루를 만족해 줘서요. 그래서 n 값은 3인 정수값이 되므로 C 화합물도 역시 아로매틱 방향족성 화합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화합물이 되겠죠. 칠각고리 음이온은 설명했던 거 맞습니까? 고리일 때는 아니 평면 구조라면은 안티아로마틱, 평면이 아니라면 난 아로마틱이다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안티아로마틱 반방향족이거나 아니면 난 아로마틱 비방향족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 되겠지요. 자, 요건 전자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 맞아요? 플러스 되고 요 마이너스 되죠. 칠각고리 양이온입니다. 결과적으로 요건 아로매틱 컴파운드가 되겠네요 라고 할 수 있지요. 자, 붕소입니다. 붕소는 혼성오비탈이 sp2 맞죠? 그리고 비오비탈이 비어 있지요. 그리고 전자가 하나, 둘, 여기 하나, 두 개 있고 요건 비어 있고요. 셋, 넷. 질소에 있는 전자쌍은 피오비탈에 위치하게 되면 아로매틱을 만족해 줄 수 있는 화합물이 되겠죠. 그러므로 역시 아로매틱 컴파운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빠르게 한 것은 맞는데요. 지금 이 설명을 듣고선 무슨 말인지 당연히 고개를 끄덕거리는 수험생이라면은 이 부분에 공부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되어 있지 무슨 말인지 저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는 것이 헷갈리는 수험생이라면 아직까지도 아로매티시티에 대한 개념을 아직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책 전체를 다시 한번 다 훑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올바르고요. 디귿은 틀린 지문이다 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정답 몇 번 찾을 수 있겠죠? 정답은 기억 니은이 맞습니다. 문제 3번 가보도록 하시죠. 3번 했구나. 4번 가봅니다. 무조건 시험에 뜬다고 했었던 인돌이죠. 제가 이 인돌에 대한 특징은 시험에 거의 나옵니다라고 오래 얘기했었는데 올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느 위치에서 치환된다고요? 여기가 1, 2, 3번, 3번이면은 3 포지션에서 치환된다는 것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인돌은 친전자성 방향족 치환 반응에 있어서는 3 포지션에서 치환됩니다. 그 이유는 그 중간체의 공명 구조를 그려서 스스로 파악해 보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이 맞죠. 반응물은 방향족성을 만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오른쪽 꼬리에서 일어나니까 기억 지문은 틀렸고요. 그 다음엔 바로 옆에 아니라 세 번째 위치 3 포지션이어야 하므로 기억과 디귿은 올바른 표현이 되지 못하는 문제 4번이었습니다. 문제 5번 가볼까요? 문제 5번은요. 자, 반응을 한번 쫓아가 보십니다. 나이트레이션 반응을 수행시켰어요. 그러면 얘의 OP, 얘는 메타, 얘한테 오로 쏘니까 나이트레이션 일어날 것이고요. 이건 산화지요. 그러니까 벤질릭 수소가 있는 탄소는 탄소에게서의 관계없이 COOH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없이 좋은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나이트레이션 딱 수행시켜 주니까 결과물은 이렇게 NO2가 하나가 붙었죠. 그 다음엔 산성 조건에서 철 혹은 주석을 가해주면 환원시켜 준 거니까 이놈이 NH2로 바뀌어줍니다 라고 하는데 문제점은 바로 여기가 두 번째 염기 처리가 필요합니다 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죠. 물론 이 염기 처리를 안 했다 해서 이거 결과물이 틀렸다라고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엄밀하게 공부하자면 염기 처리를 따라 붙여줘야 한다라는 것도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그다음에 다이어조치에이션 반응이고 CuCN 쓰면은 결과물은 이렇게 돼서 CN으로 바뀌고요. 그다음엔 물만 가해주면은 이와 같은 시아나이드는 전부 다 COOH로 바뀌어주는 과정상에 틀린 건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에서 이런 세밀한 부분에서의 잘못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먼저 비아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엔 마그네슘을 가해줘 갖고 그리네르 시약을 만들어주고요. 그리네르 시약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엔 거기다가 CO2를 가해서 CO2를 그리네르 시약이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나중에 산철이 닦여주면 카복시산 됩니다. 라는 반응이니까 문제점이 없지요. 정답은 기억만 맞죠? 니은은 B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디귿은 그건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리네시아 유기 금속 화물을 만들 때는 혼성 오비탈이나 차수를 가리지 않습니다. 정답은 기억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표현은 1번이다라고 볼 수 있죠. 문제 6번 같은 경우에도 분자 내부의 반응에서는 구조가 잘 안 보여요. 그러므로 이런 것은 많이 연습해야 합니다. 많이 연습하셔서요. 자, 반응을 딱 보는 순간 프리데캅스 알킬레이션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먼저 AlCl3가 Cl 전자 빼서 먹으면서 요 탄소에 카보케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결과물은 먼저 카보케테 만들어지고 벤젠 고리가 분자 내부에 분자 간에
포리엘 클랍스 알킬레이션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결과물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돼서 이런 결과물 얻어져 주겠죠. 이렇게 결과물 얻어졌죠. 그 다음에 또 ALCL3가 또 있으니까 ALCL3 과링이란 표현이 없어도 이런 건 당연히 일어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 CL 두 개를 갖다 놓은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ALCL3가 전자를 또 뺏어 먹어서 이 탄소에 싹 뺏어 먹으니까 이 탄소를 플라스틱이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벤젠고리가 또 공격을 해서 이번에는 분자 내부의 포리엘 클랍스 알킬레이션 반응이 한번 일어나주면 되겠군요. 결과물은 이렇게 돼서 육각형골이 되고 이렇게 되고 메뚜기 두 개가 땅땅 붙어있는 결과물이니까 예, 기억 맞죠? 결과물은 그런 놈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두 번째 것은요. 산촉매 조건에서는요. 카보케탄 생기는데 일단은 안정한 여기가 CH3가 되면서 여기가 단일결합되고 여기에 와서 카보케탄 만들어질 것이에요. 근데 요거는 2차 카보케탄입니다. 아마도 여기 수소가 넘어가 주면서요. 3차로 재배열할 수도 있겠죠. 왜? 2차가 3차가 되는 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물은 이렇게 되는 이러한 재배열이 일어나 구조를 잘못 그렸군요. 탄소 개수가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아요. 자, 이와 같은 구조가 되겠군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분자 내부의 반응을 딱 일으켜 주게 되면은 결과물은 오각형골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골이가 되네요. 오각형골이 되고 메틸기, 에틸기가 붙어 있으니까 이와 같은 결과물이 얻어지는 것이 주종일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카보케탄이 재배열이 일어나면서 생성될 수 있다. 이 표현은 틀릴 거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고요. 그다음에 어떤 친구는 리어지먼트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육각형골인데요. 예, 그것도 나오겠지요. 그것도 뭐 그러면서 오각형골이와 육각형골이 중에 누가 우선입니까?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한 결과물을 나열해 보라라고 하는 문제로 뜬다면 이런 놈도 리어레인지먼트가 일어났으니까 가능하고요. 육각형골이도 충분히 링 스트레인이 없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므로 그런 것은 주 생성물 문제로 나오긴 힘듭니다. 자, 요거는 2당량을 썼다는 거죠. 스타일렌을 2당량 썼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는 이렇게 돼서 카보케탄이 여기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이중결합이 딱 있으니까 이렇게 벤젠고리가 또 있어요. 자, 이런 걸 앞에서 배운 적이 있죠. 보라슬틴 탄소에 이중결합이 공격한다라는 거죠. 이런 반응들은 약간 독특함으로 별도로 잘 정리해놔야 돼요. 그래서 결과물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 부분에 가서 이렇게 벤젠고리가 붙어 있고 여기 가서 카보케탄이 만들어집니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구조 그림을 갖다 그리는 거 연습 많이 하셔야 하며 결과물이 이중결합이 카보케탄 쪽을 공격해서 탄소 공격을 늘려주는 반응이에요. 그다음에 카보케탄 생겨줬으니까 벤젠고리가 이제 얘를 공격하면서 분자 내부의 반응을 일으켜줄 수 있겠죠.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물은 거기 나와 있는 그 구조네요. 이렇게 돼서 오각골이 되고 메뚜기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벤젠고리가 붙어있는 이와 같은 구조가 얻어지게 되므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다 올바른 표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 6번이었습니다. 문제 7번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7번 보시면요. 자, 이 피셔트형으로 제시해주고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예요. 자, S라고 했습니다. 입체역을 알려줬고요. 이게 누구죠? 예, 메실클로라이드 맞습니까? 메탄설포닐클로라이드, 메실클로라이드. 뭐로 바꾸는 거니? 알코올을 오메실로 바꿔주는 거죠. 이 부분이 MS입니다. 그러므로 입체역은 S가 S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적으로는 전혀 틀린 바가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요거는 S2부탄올 한번 우리 원근법을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쓰면 맞아요. 이런 식으로 쓰고 PBr3 쓰면은 요건 뭐니? 2차의 PBr3 SN2 맞아요. 그러니까 결과물은 요거는 이렇게 돼서 입체화학은 R로다가 먼저 바뀌어야 되겠죠. SN2니까 인버전 일어나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또 2차의 리빙 그룹 있는 놈에다가 S음이온이죠. S음이온이니까 또 SN2 치환 반응을 또 한번 일으켜 주니까 최종적인 결과물은 역시 이렇게 입체화학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이런 형태의 구조가 얻어져야 되고요. 결과물은 S가 얻어져야 돼요. S가 얻어지는 스타팅은 S였으니까 다시 S가 얻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건 뭐죠?
요거는 자, 요거 1등, 요거 2등, 요거 3등, 요거 뭐니? R로 이거 S로 써 있는 게 요게 오타네요. 잘못됐어요. 여기가 R이 얻어졌으니까 니은 지문은 S가 얻어져야 되는데 R이 얻어진 결과물이므로 잘못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군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세 번째는 알코올의 탈수죠. 알코올의 탈수 일으켜서 결과물 얻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엔 하이드로보레이션, 옥시데이션 반응을 수행시켰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따라서 당연히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건 엔티 마코프니코프 앤더 신첨가 당연하죠.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피셔 투영도 뉴만 투영도 원근법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험생 되기 바랍니다. 자, 문제 8번 바로 가볼게요. 숙제로 내드렸던 거죠. 제가 한번 다이어즈 치제션 반응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합성 방법을 숙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정답을 아예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응을 시킬 때요. 먼저 나이트레이션 반응을 수행시켜요. 이건 무슨 시약 쓰는지 알 거예요. 질산, 황산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원시켜줘요. 이거는 또 무슨 시약 쓰는지 알 겁니다. 수소 반응시키거나 철이나 주석 쓸 때는 산을 쓰고 두 번째 염기 처리합니다. 라는 환원이에요. 여기서요. 바로 다이렉트로 프리델크럽스 알킬레이션도 안 일어납니다. 왜? 요거는 디액틴 취향기로 바뀌니까. 그리고 오피들렉터예요. 그래서 요거 갖다가 우리는 아세트 요로 같은 아실하이드를 가해줘서요. 친액성 아실 치환 반응을 일으켜가지고요. 아마이드로 살짝 변화를 주어야 돼요. 이와 같은 아마이드로 살짝 변화를 주면은 얘는 이제 프리델크럽스 알킬레이션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작용기가 되거든요. 그러므로 요 놈에서 프리델크럽스 알킬레이션 반응을 수행시켜 주고요. 이렇게 수행시켜서 파라위치에 주로 많이 붙는다고 했었죠. 이렇게 카본일기가 있고 메틸기가 파라위치에 붙는 놈이 얻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오피딜렉터, 얘도 오피딜렉터. 근데 얘가 더 배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반응은 오르소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나이트레이션 수행시켜서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오르소 위치에다가 딱 붙은 결과물 얻어지게 되고요. 이거 NHAC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물만 가해주게 되면은 이 부분이 다시 또 원래의 모습인 아닐린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을 다이아조 치제이션 NaNO2HCl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쓰면 되겠습니까? H3PO2지요. 이렇게 사용하면 결국은 이 부분이 다시 H로 다시 그냥 바뀌어주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합성을 쭉 해보라. 이 합성이 내 책에 써있지는 않지만 제 책에 써있는 내용들을 잘 암기해서 정리한다면 이렇게 합성을 찾아나가는 수험생이 간혹가다 계시다고요. 이렇게 합성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게 제가 제시하는 모범 답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답을 찾아보면은 여기 보면 약간 좀 순서가 조금 좀 이상하긴 한데 정답은 5번이 가장 근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9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자, 보는 순간에 나와야죠. 1차의 톡사이드입니다. 당연히 SN2죠. 뭐 SN2니까 땡 때리고 탁 날리겠죠. 결과물은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런 놈이 얻어집니다. 1차는 SN2고요. 1차에 터시리 부톡사이드 썼습니다. 터시리 부톡사이드 강한 염기로서 역할 많이 하죠. E2 제거가 많이 않겠죠. 결과물은 이런 놈이 얻어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3차의 메톡사이드입니다. 당연히 이것도 E2겠죠. 결과물은 짜이제프루리한 결과물입니다가 될 것이고요. 메탄올 썼으니까 이건 SN1이거나 혹은 E1 쪽을 감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물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페릴기가 있었고 여기 가서 메톡시기가 붙어있는 놈이거나 혹은 E1 결과물이라면 이렇게 돼갖고 이와 같은 결과물을 잡아주는 카보케타이온 중간체를 거쳐 진행하는 과정으로 잡아야 옳습니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죠. 이거 틀렸죠? C는 주로 뭐예요? E2죠. E2. SN1이 아니라 E2. 메톡사이드는 강한 염기이자 강한 뉴클레오파이기 때문에 여러분 E2나 SN2 쪽을 잡아야지 SN1이나 E1 쪽을 잡는 것은 좋은 방법이 못 됩니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맞고 이것은 틀렸네요.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문제 9번이었어요. 자, 마지막 위클리 테스트 10번 문제입니다. 동일한 주생성물이 얻어지는 것을 찾아보라 했네요. 자, 첫 번째 요 반응은 MBS 썼으니까 수소와 비아를
안정한 곳에서 라디칼 치환시켜 주는 거구나. 안정한 위치는 바로 요 위치지요. 여기에 수소와 비알이 대체가 되니까 결과물은 일단 요거 얻어지겠죠. 그러면은 메톡사를 썼으니까 요건 E2구나. 그러면 요 정도의 결과물은 요렇게 돼서 아마도 요렇게 돼서 이중결합이 요렇게 생겨 있는 이중결합 화합물이 얻어질 것입니다가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결과물 요거구나라고 잡을 수 있어요. 자, NaH 썼어요. 그러면 요 O 음이온 되겠죠. 수소를 잡아먹어서요. 수소 빠져나가고요. O 음이온이 자, 이건 원래 sp2 탄소이기 때문에 SN2로는 불가능합니다. SN2로는 불가능한데 아마도 벤자인에 의한 벤자인 중가체를 거쳐가는 벤젠고리의 친해성 취환 반응은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SN2로는 불가능하지만 최종적인 결과물은 이런 놈이 얻어주는 벤자인을 거쳐 진행한다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SN2로는 불가능합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물은 이런 놈인데 얘와는 결과적으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요. 자, 이것을 보시면요. 아, 알코올에 탈수를 시켰습니다. 그럼 결과물은 당연히 이렇게 얻어져서 여기 이중결합 생기는 놈 얻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동일한 결과물을 얻어냈네요. 맞구나. 자, 요거는 카보케탈 만들어지겠군요. 전자를 땡겨주니까요. 알릴리 카보케탈이온 잘 생기겠군요. 그 다음엔 프리델컵 사이클레이션이네요. 그러면 이중결합은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결과물은 기역과 디귿이 동일한 주 생성물을 만들어냈고 니은과 리을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냈으므로 정답 기역, 디귿이 올바른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게 위클리 테스트 14회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험생 여러분, 제발 과도학습은 3년 이상의 공부를 합니다. 제발 3년 이상 하지 맙시다. 왜 지금 일반적으로 3년 하십니까? 분명히 피트는 초시나 혹은 아무리 길어도 제시에 끝낼 수 있는 시험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완벽한 지식을 배양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계속 갖고 있는 한, 그렇게 되질 않는데 그러려고 하는 한 피트는 이제 3년 내지 4년을 공부해야지만 합격하는 시험이 됩니다. 이 점 분명히 각성하셔야 되며 재고합시다. 그리고 우리 선생들도 좀 자성하시기 바랍니다. 좀 자성하세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학생들을 합격시키려고 여러분들이 강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합격시키는데 일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존재 이유인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과목만 과도하게 학습을 수행시킴으로써 자기 과목밖에 모르게 만들어 놓으면은요. 그러면 결국은 사실 수험생들을 공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있는 수험생일수록 잘 걸립니다. 그거 걸리는 게 즐거우십니까? 선생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선생들께서도 조금 자중하시기 바라고요. 절대 과도학습 수행시키지 말고 이거 외에 가르쳐주는 거 외에 뭐 다른 과목을 더 가르쳐준다, 뭘 더 풀어봐라, 뭘 더해라, 뭘 더해라 계속적으로 학습만 수행시킴으로써 자기의 상술만 피우려고 하지 맙시다. 그리고 나아가서 학생 여러분, 제발 공부는 피트 시험 공부는 초시 5와 제시에 끝낼 수 있는 시험이므로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은 양을 공부해서 완벽한 지식을 배양하고자 하는 욕심을 갖고 있는 한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양을 수행시켜주는 그런 선생이 꼭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간에 조금씩은 자중하여서 우리 피트 1년 내지 2년 만에 무조건 끝낼 수 있도록 그러한 풍토가 다시 한번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14회 위클리 테스트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또 나중에 15회, 16회 계속 이어서 찍을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